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한테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이제 그 시험 성적을 균등하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반에 그 공부를 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나온 성적을 평균을 내서 그걸 전원에게 똑같이 주겠다. 처음에 B가 나왔대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모순이에요.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우리가 이제 원하고 지향하는 자본주의는 그 노동자들의 잉여 가치를 그 자본가들이 착취해가지고 그 자산으로 다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회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사회라고 하고요.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답니다. 되게 좋은 거죠. 정말 말대로만 된다면은 지상낙원이 될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 능력껏 일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공산주의에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막스가 사회주의란 거는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가 노동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가 망하여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이냐?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걸 숨기지 말아라. 당신이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 사회는 그 힘으로 모든 사회적 기존 상태를 힘으로 타도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행동으로 해서 기존의 그 권력 지배계급 소유계층이죠. 그들을 떨게 하라. 겁먹게 하라. 그런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층이죠. 무산계급자들이 잃을 거는 뭐죠? 쇠사슬밖에 없고 얻을 거는 온 세상이다. 이러면서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일어서라고 뭉치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져야 될 것이고 그 무너지는 방법은 오직 폭력적인 혁명,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걸 자신 있게 밝히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능력대로 일해서 번 만큼 가져가는 거를 이제는 각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뭐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사실 꿈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를 결정해 줄 것이냐로 들어가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그 결정을 해주는 사람은 공산사회주의의 리더들이에요. 그 소수의 리더들이 너는 이만큼 여기 가서 일하고 너는 이만큼 애도 낳고 이만큼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살아 라는 그 권력을 가진 소수의 리더들이 결정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회주의 빈민촌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공산사회주의 리더들은 화로운 별장에서 화로운 저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필요에 따라 가져가자는 공산주의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산주의 오류에 대해서 유명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데요.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는 공산주의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적으로 삼고 그 자본주의만 처단하면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인민의 낙원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하이에크라는 아주 분인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의란 것이 원하는 지향하는 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달리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달리 대해주는 게 사회정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공부 못하게 더 못하게 만들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을 너는 가서 점수 올려줄게. 쟤랑 똑같은 점수 만들어줄게.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데 이걸 다 똑같이 운동 잘하는 사람은 가서 책상에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은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게 사회정의라는 그 어리석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순은 모든 물자를 그 수요에 따라 공급한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산사회주의는 중앙정부의 통제된 계획하에서 모든 생산 물량이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단은 다수의 활동에 들어갔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마음이 잘 변해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대량 생산 사회를 유지하는데 계획경제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웃기는 얘기인데 강제로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세상이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공산주의는 게으른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죠.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갖지 않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계속 침체되게 되죠. 재밌는 이 사회주의 얘기할 때 재밌는 얘가 그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이제 시험 성적을 균등하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반에 공부를 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나온 성적을 평균을 내서 그걸 전원에게 똑같이 주겠다. 처음에 B가 나왔대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모순이에요. 그럼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하려고 했을까요? 현존하는 모든 진리를 없애고 종교와 도덕을 파괴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목적이에요. 왜? 그들은 유산계급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것을 뺏기 위해서 무산계급이라고 자기들이 지칭한 프롤레타리아들을 선동한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은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고 그들은 사회를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동해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은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갖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막스가 얘기할 때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 자본주의 생산 시설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생산 시설을 획득하고 그 기반으로 생산을 하고 그 제품을 나눠서 잘 쓰는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공산혁명이 이루어진 첫 번째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자본주의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농경사회고 왕정치하에서 억압받던 농민들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선동해가지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죠. 사실 소련에서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은 공산혁명은 바로 시작되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잘 돌아가던 세상이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고 했지만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 가서 찾아서 쓸 수 있고 아쉽지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바로 경제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값을 쳐주지 않는데 누가 갖다가 그걸 제대로 팝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고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하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일어났던 이 공산사회주의 혁명은 그 당시 러시아의 사회 상황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공산혁명이 전 세계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공통점은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폭력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서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뭐 혁명 글쎄요 폭력혁명, 폭력난동으로 쟁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 나중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을 보겠지만 중국 공산당도 그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가장 잔인하고 제가 보기 싫었던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이제 뭐 논에 가득 차 있는 뒹굴고 있는 해골들도 있지만 해골보다 더 저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는 그 살해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총알도 아깝고 몽둥이도 아깝다고 해가지고 머리에다 비닐봉지 씌워서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허무맹랑한 그 전제를 갖고 시작한 일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이 위협을 받게 되면 언제나 입장을 바꿉니다. 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원칙은 딱 하나가 있죠. 공산당은 위대하다. 공산당은 항상 옳다 말고는 심지어 그 공산당의 지도자들조차도 자아 비판이나 뭐 숙청을 당하게 되면은 쫓겨나고. 하지만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지 당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처음에 모택동과 면회 쪽에 장개석이 서 있죠. 이게 공산당이 처음에 창립됐을 때 공산당이 힘이 약할 때는 장개석 국민당과 협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본과 같이 싸우자, 국공합작이 2번씩이나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그게 다 사기. 공산당은 자기네 실리를 채우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모택동이 닉슨과 만나죠. 정말 항미 원조를 했다는 적국인 미국과 모택동은 교류를 합니다. 왜? 중국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이제 뒤에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은 자기네들이 철폐했던 사유재산제를 받아들입니다. 자본가들을 유지를 해주죠. 이게 다 자기네들이 입장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원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관계, 인간의 천륜, 인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문화혁명 때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를 만화로 한 건데 자식이 부부가 서로 그다음에 뭐 형제를 죽이고 직접 죽이기도 하고 부정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숙청됐던 다 한 번씩 숙청되고 아예 거기서 끝난 사람도 있고 다시 조반된다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택동과 시진핑 두 중공의 최고 지도자들은 항상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모택동은 8억 인구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냐. 그래서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니 이게 기쁘답니다. 싸우는 게. 그 다음에 시진핑은 투쟁하세요. 투쟁을 강조하는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 이제 부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채는 기생충하고 다릅니다. 기생충은 숙주 몸에 붙어 살면서 숙주에게서 영양을 섭취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거지만 부채는 그 사람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뭐 농민이고 기능자고 학자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공산당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조종을 하는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전체 인민의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전체 뭐 한 14억 중에 1억 정도가 공산당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부터 이제 잠시 쉬시고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